학력평가 문학 첫 번째 세트부터 해설 들어갈 건데 해설하기 전에 앞서서 이번 문학을 치른 학생들 후기를 다 제가 수천 개까지는 좀 과장인 것 같고 수백 개를 찾아봤는데 제 예상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 반응들이 나왔는데요. 그걸 정리해 본다면 지문이 안 읽혀요. 이거 정말 중요한 건데 시험 당일날 되면 지문이 안 읽힐 수 있잖아요. 이거는 그냥 여러분의 능력 부족이라기보다는 경험 부족? 아니면 진짜 지문이 너무 난해해서 다 못 읽는 건데 나는 이제 내 시험지에 집중하게 되니까 와 이거 왜 이렇게 어렵지 나 망했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건데 이 태도 때문일 수도 있어요. 이거 고쳐주시는 게 진짜 좋은데 지문을 분석하고 막 주체적으로 열심히 해석하는 거 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요. 문항들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해를 우리 보고 하라 했나요? 이해는 내가 5개로 늘어났으니까 한 개 틀린 것만 골라줘요. 마찬가지입니다. 감상을 해달라는 게 아니고요. 감상 해놨으니까 틀린 거 골라. 해놨으니까 틀린 거 골라. 해놨으니까 적절한 거. 이건 주제겠죠? 주제 또는 당연한 소리 하는 거가 적절한 문제의 답입니다. 그쵸? 우리가 주체적으로 해석해서 나 지문 뭐 다 아는데?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요. 제시된 해석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험 이름이 뭡니까?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죠. 대학교 가면 뭐예요? 논문을 읽고 그거를 공부해요. 즉 제시된 기존의 연구들을 보고 지식을 습득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글로 정말 멋들어지게 쓰는 건 대학원에 가서 하는 건데 이제 거기에 갇힌다면 저는 뭐 그 미래를 어떻게 장담해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함부로 가라고는 못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문이 안 읽히면은 이 태도가 잘못된 걸 수가 있어요. 지문은 절대론적인 관점, 즉 절대론적인 뭐죠? 글의 표면에서 읽힐 때 바로 드는 생각 정도로만 가는 게 맞아요. 시간을 추가로 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면요, 이거는 문제를 활용하면 됩니다. 우리는 제시된 해석의 적절성을 판단한 거지, 우리가 제시된 해석에 나오는 내용들을 미리 해석해놔라가 아니에요. 그죠? 할 수 있으면 좋죠. 전공자도 아닌 여러분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게 애초에 불가능한 게 맞잖아요. 그쵸? 처음 보는 시를 전공자 수준으로 해석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사실 전공자인 저도 안 돼요. 교수님들도 처음 보는 시는 못해요. 너무 난해한 시가 나오면. 그죠? 그러니까 연구를 하는 거죠. 자, 이게 첫 번째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보기 정답률이 낮은데 보기 문항이 어렵다고들 하더라고요. 진짜 중요한 건데 보기 문항들을 보면요. 문항의 발문이 어떻게 돼 있냐면 보기를 바탕으로 감상하라 입니다. 즉 보기를 먼저 읽으라는 소리고요. 보기를 바탕으로 감상한 거기 때문에 여기에선 두 가지의 틀릴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보기를 안 따랐거나 그죠? 뭔가 보기 X라고 하면 보기 읽지 말라는 거 같네. 보기를 안 따른 거 또는 글과 어긋나는 거겠죠? 이게 진짜 중요한 건데 어렵다고 하는 보기 문항들 있잖아요. 대부분 얘예요. 90% 정도 됩니다. 대략 90%, 대략 10%. 보기 4개 나오면 4개 중 3개 또는 4개 다 보기만 가지고도 풀 때도 있어요. 그래서 보기를 어떻게 이용해서 푸는지를 이번 해설대에서 보여드릴 거고요. 세 번째는 끊어서 규정적 독해하기예요. 도와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면은 특히 독서는 어려우니까 선지를 꼼꼼히 보는데 문학 화작은 독서에 비해선 상당히 쉬운 영역이야 라고 생각을 해서
선지에 있는 문장을 대충 읽습니다. 대충 읽어서 뭘로 치냐면요. 예를 들어서 19번이 대표적이죠. 스포가 좀 될 텐데. 저는 19번의 3번 선지를 이렇게 끊었거든요. 웃음에 대응되는 사과가 진인. 그러면 여기서 웃음에 대응되는 사과인가? 대응되는 건가? 사과가? 웃음에? 그 다음에 얘가 이걸 지녔는가? 그 다음에 오랜 세월을 거치는가? 무르익나? 그리고 그게 인과인가? 근데 거쳐 야니까 필연적 인과인가? 필연인가? 이런 식의 묻는 요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대충 읽는 분들은 저 중에서 2개씩 빼먹습니다. 2개, 1개, 2개씩. 그래서 저 문제 보면 인과를 빼먹은 사람들이 많죠. 저게 필연에 따른 인과인가? 조건인가? 선행 조건인가? 저게 틀린 거잖아요. 거쳐야 하는 게. 그쵸? 그래서 끊어서 지금 이 사람이 뭘 묻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이게 지금 헷갈리는데 감으로 푸는 것 같은데,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감으로 풀 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 되면 찍을 것 같아. 그럼 감이 발동했을 때는요, 규정을 해줘야 돼요. 근데 감이 너무 확실한 감이야. 그거는 풀어도 되는데 애매한 감으로 이러다 찍겠는데 싶으면 규정을 들어가야 됩니다. 독서에서도 보여드릴 거예요, 제가. 이거를 바탕으로 문학들을 좀,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쉽게 풀었거든요. 그거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가나다 복합 세트가 나오면요, 단독 보기가 있는 지문이 있다면 걔부터 풀고요. 아니라면 그냥 수필부터 푸시는 게 좋아요. 문항을 보면은 서술 방식, 표현 방식, A, B 어딨죠? 나에 있네요. 나에 있습니다. 나. 그 다음에 기억 어딨죠? 가. 니은은 다에 있어요. 그래서 가, 다. 적는데 평소엔 안 적어요. 그 보이시라고 적는 거예요. 가에서 다, 다죠. 수필부터 읽을 거예요. 저는 평소에 하는 것처럼. 수필 어려우셨죠? 근데 지문이 이해가 안 된다고 할 때 뭐 하라고요? 선지가 하나 빼고 다 맞았잖아. 그럼 이거 활용하시는 게 나아요. 오히려 선지를 읽고 이 스포를 당한 채로 지문을 확인하는 식으로 읽는 게 오히려 적절성 판단이라는 관점에서 더 좋은 거죠. 자, 그럼 보기를 보겠습니다. 자, 보기에서 나오는 이 내용은 되게 당연한 내용이에요. 이걸 당연하다고 받아들여야 시간이 줄어듭니다. 문학적 상상력. 문학적 상상력이 뭐겠어요? 규정해본다면 상상력인데, 문학을 창작할 때 나오는 상상력이겠죠. 감상하거나 창작할 때. 그럼 공간의 물리적 제약을 넘어 비가시적인 세계를 지금 여기의 현실로 소환한대요. 이거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물리적인 제약을 넘어요. 왜요? 상상의 세계잖아. 그러니까 실제로 눈에 안 보이는 세계를 내가 지금 감상하고 있는, 창작하고 있는 여기로 소환하는 거잖아. 그 중에서 뭐 가는 서에 고충 빌드 참, 저는 다를 읽을 거니까 원림에 집중하겠습니다. 원림을 바탕으로 상상의 공간을 창출하고요. 이 소환한 다음에 이 과정에서 동시 구현된 공간들 간의 대비를 드러낸대요. 그렇구만. 자, 그럼 보기 어떻게 한다고요? 보기 안 따르는 거를 먼저 속가내세요. 그 다음에 그렇게 속가내서 의심되는 애들을 검증하는 식으로 푸세요. 당신의 부재는 서해라는 공간을 바탕으로, 나에서 커다란 웃음은 고층 빌딩 사무실이라는 공간을 바탕으로 상상의 공간을 창출을 한다 그랬죠? 이런 공간을 바탕으로 상상의 공간 창출 그대로 따랐어요. 그죠? 이거 뭐 의심할 게 없어요. 이거 맞을 겁니다, 아마. 여느 바다에 대한 경험, 그곳 바다와의 공통적 속성, 이건 안 나왔죠. 공통적인 건 대비라 그랬잖아요. 이건 좀 의심이 갑니다. 두 공간의 대비를 이루는 것으로 의식하게 하는, 대비를 드러낸다 했으니까 의식하게 하는 단초라는 거는 의식한다는 거죠. 대비를. 여기까진 맞는데 얘가 의심이 가요, 이 부분이. 그래서 얘 검증할 선지. 3번, 나에서 서류 뭉치를 나르는 행위는 방금 딴 사과가 가득한 상자를 들고 움직이는 행위와 동일시 되면서 현실과 상상의 공간이 동시 구현된다 했잖아. 그죠? 지금 서류 뭉치를 나르는데 사과가 가득한 상자, 어딜 봐도 뭔가 이상하죠? 공간의 동시 구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상과 현실에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가에 가보지 않은 한쪽 바다는 마음속에서나 파도치고 있다. 마음속 공간이네요. 의원은 없다 생각하고 봄으로써 없었던 적이 없는 것으로 규정. 뭔 소리죠 이게? 없다 생각하고 보면 없었던 적이 없다. 항상 있었다. 물리적 구속이 얽매이지 않는 거네요 진짜. 비가시적 세계. 그죠? 물리적 제약을 넘는다는 속성. 거의 그대로예요. 5번 볼게요. 나의 안 보는 척 보았네 라는 진술과 나의 종이 위에 펼쳐놓은 말. 이 말이 워드인지 아니면 홀수인지는 모르겠지만 언급은 비가시적인 세계를 현실에 소환하여. 맞아요. 네? 방금 4번에서도 그랬고 물리적 제약 구속 이런 것들이 한계냐 아니냐 하면 한계죠. 그죠? 한계니까 확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 한계를 넘어서는 공간을 소환해서 내 뭔가 상상을 펼치는 거잖아. 상상에서 한계를 확인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뭐 있을 수야 있겠지만 안 나왔겠죠. 그런 시였으면. 당연히 보기와 어긋나기 때문에 얘는 그냥 물음표 5개입니다 지금. 저는 5번으로 찍고 일단 갔어요. 검증하러. 이제 다 읽으러 가겠습니다. 글쓴 이는 머무르며 즐길 수 있도록 조성된 넓은 자연공간이 원림을 마음속에. 상상 속 공간이에요. 그곳의 생활을 상세하게 묘사한대요. 자, 수필은요 교술 갈래라고 하잖아요. 사실 문학보다는요 논증에 가까워요. 논증. 그 말은 뭐냐, 논증은 제가 항상 이해가 안 되면 이해하지 말라고 합니다. 완벽하게 이해되는 데까지만 이해하는 거고요. 주장을 정리하는 거가 더 좋은 거예요. 그냥 이 사람이 재현적 성격을 가진 말을 하면요 그거 정리하면서 읽으면 됩니다. 이해 안 되는 부분 이해하지 마세요. 그냥 선지 가지고 푸세요. 오라, 인생은 100년의 제한이 있고 뜻과 일은 서로 어긋나며 태어날 때 가지고 오는 것도 없고 이승을 떠날 때 지고. 그냥 뭐야 이거. 뭐 삶에는 삶은 유한하다 이런 소리 같죠? 몸이 바쁜 이는 쉽사리 누릴 수 없고 힘이 부족하면 성에 차지하는 한스러워. 이게 인간의 한계잖아요. 어쩌라고. 그러니까 재현적 성격인 주장이 나와야겠죠. 그러니 나왔다. 미래의 망상을 갖지 말고 차라리 방회에 마음을 두어. 원림이죠. 원림에 마음을 둬서 노는 게 낫다. 선지를 보고 왔기 때문에 원림인 게 보이는 거예요. 글부터 읽으면 아무 생각 없이 읽었겠죠. 선지 먼저 보는 게 맞아요. 문제랑. 경영하느라 애쓸 바에야 그냥 경영하지 말고 차라리 그냥 붙들어라. 붙끝에서 완성하는 게 낫다. 결국 모든 일을 그만두면 힘들거나 편안함의 차이가 드러날 거고요. 바쁘게 살지 말라는 소리죠. 그저 다시 즐기는 마음을 붙이면 그냥 즐기라는 소리죠. 그냥 즐겨라. 이게 나의 뜻이다. 그냥 다 제치고 즐길게. 그죠? 그냥 놀게. 그냥 붓으로 원림에 대한 거 묘사나 할게. 이것이 내가 의원이라 이름 붙인 원림을 만들었으나 그 원림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은 적이 없는 깔딱이다. 이 뭔 말이야. 이해 안 되기 시작하면 선지 활용하세요. 이제부터. 나는 원림을 경영할 바에야 차라리 불끝에서 완성하는 것이 낫다고 했죠. 대비한 게 맞아요. 실제 원림을 그러네요. 그죠? 실제 원림을 가꾸는 거네요. 이렇게 생각해봅니까? 붓으로 쓰는 게 낫다. 이건 알았는데 실제 원림을 가꾸는 거네. 경영하는 게 낫다고 보았다. 틀렸다고, 완벽하게 틀렸다고 볼 수 없죠. 그건 맞는 겁니다. 오히려 이것 때문에 이해가 높아졌어요. 진짜 원림을 꾸미지 말고 그냥 글로 써라. 만족하기만 하면 원림이 통발이 될 수도 있고 그물을 상상할 수도 있고 군대는 이런 거 상상할 수도 있는데 종이 위에다가 펼쳐놓은 말이야. 말에 못하랴. 그냥 내 종이 위에 펼쳐놓은 건데 만족스럽다는 거죠. 그냥 주장만 보면 돼요. 나는 만족스럽다. 그냥 놀자. 뭘로? 마음속 원림에서 놀자예요. 나는 만족스럽다요. 이 정도 정리만 하면 돼요. 만족스럽다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건데 만족스럽다는 뜻을 설명하기 위한 이런 수사를 이해하려고 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이해됐죠? 한계를 확인하는 게 아닌 게 맞죠? 만족스럽다는 거니까. 자, 내게 힐난하느니 이거 좀 선지 이제 도움 좀 받으면서 읽을게요. 이름과 실질의 관계를 언급하며 원림을 안 갖고 있잖아. 근데 왜 갖고 있는 것처럼 해?
라고 한대요. 가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힐난하는 이가 나타나 이렇게 말했다. 무릇 이래는 이름이 있고 실질이 있는데 그대는 실제의 원림을 가진 적이 없다. 너 안 갖고 있잖아. 근데 이름을 지었네? 게다가 건물을 짓고 배치하면서 야단스럽게 문장으로 꾸미고 날마다 거닐며 취미를 즐기겠다고 설명했더군. 남들이 정말 그렇게 하는 줄로 생각한다면, 자 여러분 니은 조금 어려워하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던데 니은만 보면 어려운 게 당연한 겁니다. 왜냐면 밑줄 문항들은 밑줄로 푸는 게 보통 아닐 때가 어렵죠. 밑줄로 푸는 게 아닌 거예요 얘는. 자 그런데 그대가 그렇게 했으니 이름을 앞세우고, 뭐 이름과 실질의 관계에 언급한 거 맞죠? 실질이 앞서야 한다 뭐 이런 소리잖아요. 너 왜 안 갖고 있는데 갖고 있는 것처럼 해? 맞잖아요. 이거를 도움을 받으면은 쉽습니다. 이거 가지고 니은을 풀면요, 지금 니은을 보면은 여기서 한번 감으로 푸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꿈에서의 기대를 내려놓고자 한테도? 꿈에서의 기대? 뭐지? 그냥 머지가 아니라요, 이거를 규정적 독해로 규정하면 됩니다. 지문에서 꿈에서의 기대는 무엇이었는가로 규정해서 대체를 하면, 꿈에서의 기대는 생각해보면은 힐난하는 이가 봤을 때는 소유하는 척이에요. 소유하는 척. 꿈에서 소유한 거죠. 꿈에서의 소유, 원림의 소유. 근데 이 새끼는 지금 실제로는 아닌데 실제에서도 소유한 것처럼 여긴다 했잖아요. 그니까 현실에서도 왜 소유하는 척해? 맞죠? 그럼 축소는 아니잖아요. 축소나 유지는 아니잖아. 그지? 아 유지는 맞네요. 축소는 아니잖아. 아 확장이 맞죠? 유지나 확장인 거죠 오히려. 꿈에서의 소유라는 것을 현실에도 소유하는 것처럼 하니까 꿈에서를 내려놨다고 본 게 아니죠. 힐난하는 사람은 떨쳤다고 본 게 아니죠. 허상으로 봤다고 한 게 아니죠. 꿈에서 소유하는 거를 왜 현실에서도 소유하는 척하냐 라고 하는 거죠. 2번 아니면 5번일 거예요. 그래서 답은. 자, 3번 선지 좀 미리 보겠습니다. 나는 원림을 있다고 전제하고 바라보면 실제하는 형상에 얽매이게 된대요. 그래서 원림을 즐기는 데 방해가 된다. 지금 이 사람 주장은 나 만족스럽게 즐기고 있다예요. 그렇지 않네. 마음은 아니요. 원림은 밖일세. 뭔 말이야 이게. 선지 가지고 이해하겠죠? 남은 밖에 있는 거 원림이죠. 그냥 너는 지금 원림을 구하려고 하고 남 누구예요? 이 사람이잖아. 이 사람밖에 없잖아. 나는 안에 있는 것을 구하네. 마음이죠. 마음. 원림이 아니라 나는 마음에 있는 것을 구하는 거래요. 마음을. 그대는 원림이 있다고 생각하고 보셈? 나는 없다고 생각하고 보는데? 원림이라는 게? 없다고 생각하고 보면은 없었던 적이 없어 라고 하는데, 이게 3번 선지죠. 있다고 보면. 있다고 보면은 증거에 얽매이고 사물에 구속된다. 그래서 나와 남의 경계를 떠나지 못해 어디 있는지 모른다. 증거에 얽매이고 사물에 구속된다. 있다고 보면은 증거와 사물에 얽매인다. 그러니까 나처럼 못 즐긴다. 너처럼 힐난이 난다. 맞죠? 맞아요 지금. 이 사람 주장은 뭐야? 원림은 없는 거야. 나는 마음이 중요한 거지 라는 거예요. 이 정도? 그죠? 그러면은 4번 선지를 보고 중장통 누구시죠? 유린? 사람인가봐요. 글이나 그림이 실제로 존재하는 원림을 대신, 아 이거 진짜 중요한데 방금 주장이 뭐죠? 실제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했죠. 원림을 애초에. 그러니까 이거의 3번 선지 때문에 이미 틀린 거예요. 나는 원림이라는 게 애초에 실제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본다 했잖아요. 그죠? 그걸 대신하고자 한 게 아니에요. 이미 틀렸죠. 게다가 종이 위에 펼쳐놓은 전원이 1000년 100년 넘겨 유지된 경우를 본 적이 있음? 때로는 고개를 돌기도 하고 전에 남의 소유가 된다. 유지 안 된다는 거죠. 그냥 정리하시면 돼. 유지돼? 안 돼. 유지되는 게 아니야. 원림이라는 게, 상상이라는 게, 마음이라는 게. 마음을 손님으로 삼냐? 마음을 주인으로 삼으라는 거죠. 원림으로 이름을 삼고 마음으로 실제를 삼았던가? 그러니까 마음으로 실제라는 원림의 실제를 삼았어? 원림이란 건 실제가 없는 거라니까 이거죠 그냥. 중장통 나왔다.
4번 선지. 낙지론을 지어 소망했는데 글을 썼네요. 이분도 즐거움을 진정을 못 누렸대. 이거 방금 4번 선지. 역시 진정을 누리지 못했죠. 왜겠어요? 실제 한다고 생각하는 걸 소망했기 때문이죠. 그냥 없다고 보면 되는데 마음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4번 4번이네요. 5번이 3, 4번을 종합해보면 맞는 말이죠. 원림의 존재라는 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림은 그냥 없다고 보는 게 낫다. 뭘 진짜 있냐 없냐 이걸 왜 따지냐. 맞겠죠? 이거 검증 끝났죠? 공간의 한계가 아니라 만족감을 위한 거였어요. 유리는 성품이 누각에서 사는 걸 좋아했는데 가난해서 못 세웠대요. 신루들 그래서 선물했대요. 이것도 같은 나열 예시라 보면은 이 사람도 뭔가를 소망해버렸죠. 그죠? 실제 하기를. 나의 원림 또한 이와 같거냐? 뜻만으로도 즐겁다. 그냥 뜻만으로도. 첨제 강세양은 그림을 잘 그리는데 나를 위해 의원도를 그려주마고. 뭐 그렇게만 된다면 뭐 노님이 어찌 뜻에 부족하겠는가. 그냥 만족스럽다고요. 이 정도 정리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저는 선지를 이용해서 풀었죠. 선지 이용해서 풀어봤습니다. 자, 이제 가에서 다에 대한 설명 중에 다는 할 수 있잖아. 다 자연물을 활용한 계절 분위기 안 나왔죠. 그죠? 맞아요. 달리가 맞죠? 대화 썼어요, 다는. 근데 친밀감이 아니라 오히려 비난하고 있죠? 한쪽이. 다는 현재형 진술이냐? 대화 말고 서술 부분에서 진술을 볼게요. 과거네요. 과거입니다. 과거. 아니에요. 들었죠? 다는 감탄형 어미. 다가 너무 길기 때문에 그냥 나를 볼게요. 평서, 의문, 이건 뭐 감탄 아니죠? 감탄 아니죠? 끝났네요. 없습니다. 없어요. 5번 원근을 나타낸 지시표현. 자, 가에서 다가 이렇다는 거는 시 보편의 얘기라는 건데 제가 이건 나중에 올릴 내용인데 시 보편의 관점에서 원근을 나타내는 지시표현을 사용하여 대상에 대한 경외심을 강조하고 있다. 이거는 나올 확률이 매우 드뭅니다. 물음표 5개 쳐놓고 그냥 1번을 먼저 보는 게 나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이제 가에서는 기억만 보면 되잖아요. 나머지 문제 다 풀렸으니까 기억을 볼게요. 당신이 계실 자리를 위해 가보지 않은 곳을 남겨두어야 할까 봅니다. 내가 다 가보면 당신 계실 곳이 남지 않을 것이기에 라고 돼 있네요. 아, 기대에 대한 거구나. 이렇게 보니까 기대. 그죠? 그럼 1번 아니면 지금 답이 5번이잖아요. 아, 2번 아니면 5번이잖아요. 2번 볼게요. 기대 실현의 가능성을 부정? 불가능하다라고 한 건가요? 당신이 와볼 수 있다고 했으니까 가능성이 없다 아니면 조금이라도 있다 라고 이분법적으로 생각해보면 조금이라도 있다죠. 틀렸습니다. 5번이죠. 사실의 확인을 유보. 잠깐 미룸으로써 기대가 조금이라도 있다죠. 답은 5번입니다. 자, 가는 다 풀었어요. 이제 자, 그러면은 이제 19번 나를 풀면 되겠죠. 방금 딴 사과가 가득한 상자를 들고 사과들이 대굴대굴 굴러나오는 커다란 웃음을 지으며 이미지 묘사 중심으로 빠르게 해석하세요. 사과가 웃어. 그녀가 웃는 거구나. 그녀가 웃으면서 서류 뭉치를 나르고 있었대요. 이게 진짜겠죠? 이게 원관념이겠죠? 원관념? 그녀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는. 근데 어떻게 기억해냈을까? 이 고층 빌딩 사무실 안에서 푸르면서도 발길한 웃음의 빛깔을 어떻게 기억했을까? 사과들을 핏줄처럼 뻗어있는 하늘과 물과 바람. 그냥 생명력이죠. 이거는 스스로 넘치고 무거워져서 그러니까 과실이 익은 거지. 그 정도, 그냥 이 정도까지만 해석해도 돼. 어떻게 기억해냈을까? 사과를 나르던 발걸음을. 그냥 그걸 기억했으니까 웃음이 나온 거잖아요. 발걸음에서 튀어오르는 공기를, 공기에서 터져나오는 햇빛을, 뭐 연쇄쓰네. 햇빛과즙, 햇빛 향기를. 햇빛의 향기가 어딨어? 이거 시각의 후각화죠? 시각의 미각화랑. 과즙은 미각이 아니라 촉각인가? 아무튼 안 물어봤잖아요.
웃음과 발걸음은 문장 성분의 의도적 배치를 통해, 근데 이제 되게 중요한 건데, 문장 성분이 그러면 웃음, 발걸음, 이게 의도가 없는 배치인가요? 이게 시인데? 시에서는 당연한 소리를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시인이 쓸 때 머리 짬에서 쓴 거기 때문에 당연한 겁니다. 그럼 저희가 이걸 주목 안 하게 되나요? 저것의 심상을 떠올리면서 주목하게 됩니다. 솔직히 말하면 얘는 무조건 맞아요. 1번 선지는. 2번, A에서 웃음과 발걸음의 주체. 이거 그녀죠? 인국물과 자연물의 대응. 그 서류와 사과였죠. 토대로 B에서 외로운 추수꾼은 지시되는지 보겠습니다. 뭐 틀렸다고 한 것 같네 이게. 사과가 지닌 하늘과 물과 바람의 생명력. 웃음에 대응되는 거 맞아요, 맞아요. 사과들이 웃음, 아 그러네. 사과들이 웃음을 웃으며 그녀. 그러니까 웃음을 웃으며가 뭔가 중의적으로 쓰였네요. 연관 걸침으로. 그녀는 안 웃었을 수도 있긴 한데 사과들은 웃었네요. 그러니까 대응하는 거 맞습니다. 생명력을 지닌 것도 맞아요. 핏줄이라 그랬잖아. 핏줄. 혈관. 생명력이 아니야. 핏줄인데. 맞잖아, 맞잖아. 살아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뒷부분은 B 읽고 할게요. 연쇄에 쓴 거 확인했었어요. 그 다음에 이 웃음 봤었죠. 웃음이 당연히 B에 있는 스스로 넘치고 저절로 이거. 의미상 유사하죠? 대응되는 거 맞겠죠? 그럼 스스로 저절로 넘치고 이거 스스로 충만 존재. 아 이게 틀리기가 어렵지 않나요? 개연적으로 그죠? 한번 B를 보고 확정 짓겠습니다. 나는 몰래 엿봤네. 외로운 추수꾼의 웃음을. 그녀의 내부. 그러면 사과와 추수꾼의 이미지가 합쳐져서 계절적 배경이 드러난 게 맞네요. 그 첫 번째 문제도. 오랜 세월 홀로 자라다가 노래처럼 저절로 이거나 흘러나온 웃음을. 사과를 본 거죠. 외로운 추수꾼은 그녀와 대응되는 거고. 이 정도만 보면 됩니다. 책상들 사이에서 안 보는 척 봤다? 뭘 안 보는 척 봐. 그냥 본 거겠지. 대놓고 볼 순 없으니까 그랬나봐요. 외로운 추수꾼의 걸음을. 출렁거리며 하늘거리며 홀로 가는 걸음을 걷지 않아도 저절로 나아가는 걸음을. 그죠? 이게 나쁜 거냐? 나쁜 건 아니에요. 웃음이잖아, 웃음. 그지? 선지 보면. 오랜 세월을 거쳤나요? 오랜 세월 홀로 자랐으니까 맞아요. 저절로 익었나요? 맞아요. 자라다가. 근데 자라다가 익은 거라서요. 이게 필연적 조건인 건 아니에요. 인과인 건 아니에요. 이게 원인이라서 된 게 아니에요. 필연적 원인이라서, 조건이라서. 틀렸죠? 답은 3번입니다. 2번 외로운 추수꾼 지시된 건 당연한 거죠. 그녀는. 걸음이 걷지 않아도 저절로 나아가는 거. 햇빛 향기로 이어지는 연쇄. 맞죠? 틀렸다고 보기 어렵잖아요. 그죠? 외로운 추수꾼이 추수로 충만한 거 맞죠? 저절로 이거 흘러나온 웃음으로 저절로 걸어간다 했잖아. 그죠? 걷지 않아도 걷는다고. 이건 4번이 도와주고 있죠. 그래서 다 풀었고요. 예를 보면은 사과와 거기에 대응되는 자연물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응되는 추수꾼을 통해서 계절적 분위기를 자아낸 것도 맞아요. 가가 계절이 없는지만 한번 확인해 볼게요. 서해, 바다 없죠? 그래서 맞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가에서 다 세트를 쉽게 푸시면 됩니다.